자, 2024학년도 물리학원 수능 전반적으로 풀어봤을 때 뭐 몇 개의 문제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답이 안 보이긴 하는데 많이 풀던 스타일로 푸는 문제들이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로 많이 제출이 됐다 보니까 연습이 많이 됐던 친구들은 비교적 손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객관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뭐 쉽진 않았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수능이 끝난 지 한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1등급 컷이 47점, 46점이 되는 걸로 봐서는 대부분 잘 푼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해석을 진행을 해봅시다. 2024년 수능 물리학원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을 해봅시다. 아무래도 이게 학교 시험에 기출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해석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번부터 이제 항상 단골 손님이죠. 전자기파의 각 파장에 따른 성질에 대한 문제는 매년 1, 2, 3, 4 첫 페이지에는 무조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보면 전광판의 진동수가 헤르츠인 빨강색 빛인데 어쨌든 색깔을 갖고 있다는 건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시광선 위에 자 062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는 영역대는 마이크로파 여기 써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디오파.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파장의 이제 길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가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가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파가 있겠죠. 이 순서대로 파장이 짧은 축에서 긴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가시광선 해당되고요. 진공의 속력 이거 많이 낚였을 것 같은데 다 빛이에요. 이상하게 이 파트에서 파장이 짧은 쪽 에너지가 크다 막 이런 에너지에 대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빛이니까 속력은 동일해야겠죠. 자, 다음에 디귿, 파장. 자, 니은 디귿인데 지금 위에 보면 얘가 니은이고요. 디귿은 얘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파장이 짧겠어요? 니은이 디귿보다 짧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4번이 되겠죠. 2번 갑시다. 자, 2번. 핵반응식을 보면 위에 있는 질량수의 합이 4가 밑에 있는 양성자수의 합이 2가 형성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앞에 기억 똑같은 어떤 원소가 합성되어서 4가 2가 되려면 기억은 1과 2를 갖는 중수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여기 기억에 중수소가 들어가게 되면 위에 있는 질량수의 합은 3 더하기 2를 해서 5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양성자수의 합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반응 후에 헬륨, 2, 4짜리 헬륨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니은의 같은 경우에는 0과 1을 갖는 중성자가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틀렸고 니은은 맞았는데 마지막, 자, 이 식은 옆에 있는 표에 그냥 그대로 기억이 2배, 나머지 2개 합이 같냐고 물어본 건데 이게 딱 위에 있는 가에 대한 핵반응식이죠. 근데 뭐가 발생했어요? 3.27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생했고요. 이런 핵융합에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건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 전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부등호가 이쪽으로 쳐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번 갑시다. 자, 3번 자성체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문제에서 A가 강자성체라고 확실히 줬어요. 강. 자, 근데 문제에서 뭐가 포인트냐? 지금 보면은 밑에 힘의 크기를, 합력의 크기를 여기 있죠.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A 같은 경우에 당연히 물질이니까 중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 건데 이 힘이 나 쪽에 같은 방향으로 합성됐으니까 당연히 나에서가 합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B로부터 받는 자기력이 A는 아래쪽, 오른쪽은 위쪽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A가 아래쪽으로 자기력을 받으려면 B 같은 경우에는 상자성체, 인력을 받아야 되니까요. 반면 A가 C로부터 위로 청력을 받는 거죠. 바깥쪽이니까. 그래서 C가 반자성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기를 보면 B는 상자성체다. 지금 방금 판단을 했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A와 C가 같은 방향이네요. 지금 옆에 다시 표기를 해주면 A가 강, B가 상, C가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A와 C는 서로 외부 자기장과 A는 같은 방향, C는 반대 방향이니까 A와 C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될 거고요. 마지막,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B의 작용 중력과 자기의 방향은 같대요. 근데 이게 왜 틀렸냐면 B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중력을 받겠지만 위에 얹어져 있는 A에게 인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니은도 디귿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될 겁니다. 4번 갈게요. 자, 스펙트럼에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 지문을 읽어보시면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만 표현했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파장이 짧은 쪽이 라이먼 계열, 파장이 긴 오른쪽에 발머 계열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는 라이먼 계열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파장이 짧은 쪽 상대적으로 발머보다는 짧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자, 광자한계 그냥 빛을 얘기하는 거죠. 빛 한 개 에너지는 기억에서가 니은보다 작다. 자, 위에 보면 라이먼과 발머를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라이먼이 커야 되니까 기억이 작다 그러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마지막 디귿. 무한대에서 2로 전이한데요. 지금 보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발머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예요. 그럼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전이 간격이 가장 발머 안에서 최소라는 걸 뜻해요. 왜 에너지가 제일 작다고 했냐? 여기 있는 전체 영역 중에 파장이 가장 긴 하나의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선택했기 때문에 니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다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 간격이 가장 작으려면 3번 준위에서 2번 준위로 전이할 때 발생한 빛이기 때문에 디귿 보기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넘어갈게요. 5번 문제를 보시면 위에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상태로 3초 후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실선과 점선에 대해서 마루고리라고 문제에서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실선과 실선 사이를 통해서 파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질 원에서 파장이 람다1이라고 할까요? 2m라고 볼 수가 있고요. 람다2에서는 3m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파장 B만큼 진동수는 안 바뀔 거니까요. 속력 B가 2대 3이다. 똑같이 생각하면서 지문을 봅시다. 자, 원에서 파장은 1m다. 방금 위에서 했죠. 2m가 돼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자, 2에서 속력이 2분의 3이래. 왜냐하면 문제 지문에 보면 주기가 2초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V1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V1을 파장 2m 그리고 주기는 2초니까요. 당연히 1m/s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파장비가 곧 속력비이기 때문에 얘가 1이면 V2 같은 경우에는 1m/s를 기준으로 2분의 3배가 곱해져서 딱 2분의 3m/s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디귿. 자, 0에서 3초까지 7m 여기 있어요. 7m. 위에도 7m 여기 있고요. 자, 이 7m에 마루가 되는 게 두 번이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3초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속력을 구했어요. 그러면 얘가 초당 이동 거리가 되는 건데 3초가 되면 몇 미터 가겠어요? 3초가 되면 3 곱하면 되니까 2분의 9m를 가겠죠. 자, 4.5m인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마루, 여기 6m에 있는 마루와 3m에 있는 마루가 7을 지나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인 건데 가장 두 번째 이 7로부터 멀리 있는 3이 7까지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4미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5m 갈 거니까 4m 간격에 있는 이 마루는 3초 뒤에 통과를 했겠네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지금 보면 여기 뒤에 있는 뭐 파장이 0.1m니까 여기 있는 골이 7에 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3에 있는 이 마루는 7을 통과했으니까 이미 앞에 있는 6도 통과했고 2번 통과했다. 딱 2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은 너무 쉬웠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정중앙에 5m에 대한 2초에서 6초까지 변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정중앙에서 양쪽에서 오는 파동의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가 일어날 거예요. 이 상쇄점이기 때문에 양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로만 파동이 만날 거기 때문에 둘의 최대변이, 즉 마르나 골의 진폭이 빼진 절대값의 크기가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해서 위에 EA를 갖는 왼쪽 P 파동과 A를 갖는 오른쪽 Q 파동의 크기의 차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보강이었으면 좀 귀찮았겠지만 상세니까 너무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7번 충격량, 운동량 충격량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 물체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되게 물체와 물체가 충돌해서 운동량 보존을 풀면 아무래도 연립도 들어가고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얘는 물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충돌할 때 운동량이 P제로 튕겨나갈 때 P라고 하면 결국 발생한 운동량 변화량을 우리가 그냥 P 플러스 P제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델타라고 하는 건 나중 빼기 처음이지만 방향성을 고려하면 둘의 크기의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여기 속도를 줬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나중이 mv 플러스 mv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을 미지의 질량에 대해서 5m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침 밑에서 얘를 줬네. 그래서 얘가 1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m가 아니에요. 질량 m. 그래서 질량이 2kg이다.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자, 보기 보면 자, 운동량 변화량 크기 10이다. 왜? 이거는 모르면 여러분 수능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수능이니까 이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 같다. 기억은 그냥 바로 프리패스 넘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수렴 질량 2kg까지 구했고 마지막 디귿 힘의 크기인데 힘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공식화 시켜둔 식이 뭐가 있어요? F는 시간 t분의 델타 P 또는 운동량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야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시간을 여기 0.4초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럼 0.4초 동안 10이 변한 거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몇이 돼요? 4분의 100이니까 25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외시키면 기억 니은이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그림을 보고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익숙한 문제 스타일을 좀 뭉쳐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B와 C가 용수철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다가 튕겨나가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은 같다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근데 위에 질량을 A, B, C, D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B, C가 질량 B가 2대 1인데 위에서 V가 여기 후에 C와 D가 충돌해서 V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튕겨나가는 C의 속력을 일단 가정을 할 건데 그 가정된 값이 2V, V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왜 그랬냐? 질량 B의 반비례비란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압축된 물체가 튕겨나갈 때 운동량이 같아야 돼요. 충격량이 같아야 되니까. 자, 수능을 보는 입장이니까 이건 당연히 안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M2V짜리가 멈춰있던 D랑 충돌해서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성돼서 CD가 합성돼서 EM짜리 V가 된 거잖아요. 얘는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내가 설정한 지금 이 라지 V, 대문자 V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문제에서 제시된 V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대문자 V, B가 간 것도 그냥 V가, 소문자 V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옆에 합성되면 마이너스 B의 질량 2M짜리, 2M의 V 외 B, 플러스 A는 멈춰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상태에서 전체가 왼쪽으로 간대요. B와 A가 합성돼서 왼쪽으로 간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는 BA 합치니까 7M짜리 그리고 미지의 속력이 들어가야겠네요. 위에 방향성 표기했으니까 속도가 왔겠죠. 속도. 자, 그러면 계산 몇 나와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7분의 2V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야 운동량 보존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차피 위에 있는 이 총 운동량과 여기 운동량은 전체 운동량은 가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결국 다 0. 그래서 처음과 완전 최초의 처음과 각 물체가 합성되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갔을 때 운동량의 총합과 보존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운동량 크기는 BC가 같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한 진리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밑에 BC의 분리 직후 B의 속력은 V다. 우리가 지금 구한 얘가 되겠네요. 왼쪽에 라지 V가 스몰 V랑 같다고 증명을 했으니까. 마지막, 한 덩어리가 됐을 때 5분의 2V가 아니라 7분의 2V로 속력을 구했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해서 운동량 보존을 그냥 독립적으로 처음에 두 물체의 운동량이 같다. 그래서 질량비와 속력비가 반비례비다. 이게 시작인데 이걸 몰랐으면 못 푸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운동량 충격량이 문제, 운동량 보존 문제 유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다음 번호로 넘어갈게요. 자, 9번도 기본 그냥 힘의 크기를 화살표로 그림에 표현해서 평형관계만 증명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문제 이미 위에 보면 질량을 다 줬거든요. 질량을 줬으니까 무게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 아래쪽으로 100N, 판이 아래쪽으로 50N의 힘을, 중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전체가 멈춰 있으니까 추에 작용하는 장력이 100N, 그럼 여기도 100N. 같은 P라는 줄이 그 정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장력은 똑같고요. 그러면 판 밑에 있는 Q의 장력이 50이 돼야 판도 평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인데 옆에 지금 A와 B라고 하는 1kg짜리 물체 두 개를 얹어놨죠. 그러면 100, 여기 50이 있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10과 10이 추가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판의 토탈 질량, 무게가 7kg, 70N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걸 설정을 못해서 틀린 것 같아요. 보면 Q는 여전히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Q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은 100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Q가 안 움직이지. 그래서 옆에 Q 위로도 100이 보존이 되니까요. Q 아래 P 여기에 30N의 힘이 작용을 하겠네요. 아, Q라고 했네요. 자, 100N, 100N P의 장력 밑에 30으로 50에서 3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야 전체 위아래가 100으로 평형이 되니까. 그럼 밑에 보기를 봅시다. 자, 가에서 Q에는 50N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P가 판을 당기는 틈의 크기. P는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력은 같은데 마지막 디귿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대. 다 있잖아요. 50과 30이니까 가가 큰 게 맞지. 그래서 얘도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0번 넘어갈게요. 자, 나도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10번에서 잠깐 멈칫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 풀고 연립하는 문제예요. 자주 풀던 스타일이긴 한데 그게 수학적으로 엮여있는 게 조금 많이 건너가야 답까지 도착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해봅시다. 왼쪽 가 상태에서 이것도 좀 불편했어요. 질량을 그림에 안 주고 이렇게 지문해줘가지고 그냥 미지수로 다 잡아버리면 그림만 보고 잡아버리면 한참 헤맸겠죠. 그래서 얘가 M짜리 3M짜리 물체, M짜리 3M짜리 물체였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상태 운동 방정식을 좀 보면 일단 F로 당기고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얘가 아래쪽으로 무게를 이만큼 받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가 움직이니까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고 C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설정할 게 뭐가 있냐면 가속도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고 이렇게 조건을 줬죠. 그럼 여기서의 가속도는 A일 거고 여기서 가속도는 2A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잠깐 구분을 좀 합시다. 옆에 있는 A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2A는 이쪽이고요. 옆에 있는 C의 가속도는 몇이 될지 구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A를 붙여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식.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끊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A의 중력에 의해서만 가속 운동을 할 거니까 A 중력 쪽에다가 방향을 맞춰주면 위에는 F가 크니까 A에 마이너스를 붙였지만 이쪽 중력으로 맞춰주면
그냥 그대로 MA에 B의 질량에 EA가 성립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B와 C가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씩 D와 4D만큼 속력차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에 뭐를 비교할 거냐면 평균 속도를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끊어지는 순간에 속력이 가정된 게 V라고 가정을 하면요. 근데 가정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저 V 값이 정지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B 입장에서의 평균은 2분의 V라는 속력을 가질 거고요. C 입장에서 평균은 같은 시간 동안에 D, 4D 이렇게 이동거리가 4배 차이 나니까 2V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등가속도기 때문에 일정한 힘으로 등가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2V라는 값이 2분의 처음 속도의 나중 속도의 합으로 정의가 돼야 됩니다. 여기 갈 때 속력을 V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3V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얘가 3V라는 게 밑에 보면 기억에서 물어보는 질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3V. 자, 그 다음에 계속 풀어 나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F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볼 건데 V에서 3V, 그렇죠? 여기서는 V에서 0,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B의 변화량에 대해서 VB가 V인데 델타 VC는 2V가 되니까요. 변화량 2배니까 가속도도 2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속도를 4A로, 얘에 대해서 2배니까 4A로 정의가 가능할 거예요. 여기가 됐나요? 그래서 세 번째, 나 안에 있는 건데 F에 의해서 C가 갖게 되는 가속도가 4A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2ma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식을 얻어냈어요. 이 식을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가장 먼저 무슨 작업부터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먼저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2A에서 2만 옆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얘네들이 인수분해에 의해서 합성됐을 때 몇이 바뀌냐? 2분의 1 MAG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조금 다 풀어주면 얘도 이제 넘어놓고 그래서 12MA에 마이너스 MAG에다가 그 다음에 는 2분의 1 MAG에 뒤에 여기도 플러스 3MA가 전개가 될 거예요. 자, 조금 빠른가요? 지금 보면 뭐 한 거냐면 얘 일단 위에다가 대입했고요. 여기 밑에 있는 12도 위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얻어진 세 개의 식을 전부 다 첫 번째 1번 식에다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풀이를 해주면 넘기고 2분의 3MAG가 옆에 넘어오면 9MA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MA 값을 치환을 시킬 건데 일단 정리 좀 하고 3, 그래 넘겨주면 6MA가 MAG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랑 한 번 더 비교를 할게요. 여기 얻어진 게 6MA인데 지금 MMA 식이랑 얘가 인수분해된 거랑 똑같다면 2MA랑 그 다음에 플러스 2MA 그냥 이렇게 똑같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넘어가면 4MA가 2MA의 A다. 따라서 얘가 2다. 2kg라는 걸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나왔으니까 또 이제 비교가 되죠. 2kg가 나왔으니까 얘가 2가 된다면 옆에서 자, 2 약분하고요. 4가 되겠죠. 아, 3이네요, 3. 3이 될 거니까 가속도 A는 3분의 1G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질량 2M이니까 틀렸고요. 얘가 3분의 1G니까 여기 얘가 3분의 1G가 적용이 되면 대입했을 때 4mg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수학적으로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틀릴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도 풀이식을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번호 넘어갈게요. 자, 11번. 얘도 연력학에 대한 아무래도 공부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열 효율이 0.25인데 문제 풀기 편하게 일단 분수 형태로 바꿔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래서 등온 관계, 어떤 특정 온도, 그리고 내려갈 건데 등적 관계,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등적, 그리고 단열, 등적, 이렇게 총 4구간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등적에 대한 사전 지식이 뭐가 있어야겠어요? 등적에서 뭐만 발생한다?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만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각각의 값을 문제에서 뭘 줬냐면 여기 수치 150줄과 100줄을 줬죠. 그래서 BC에 발생한 등온이니까 등온 역시 Q는 1만 발생할 건데 이게 150줄을 발생했다 이렇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100줄 DA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열일 때는 뭐가 같아야 돼요? 받은 1이 지금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W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0줄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요? 얘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100줄 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B라는 걸 원래 대부분 이제 A에서 기준을 잡겠지만 B를 기준으로 잡으면 B에서 온도가 일정하다가 온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내부 에너지만 보면요. 온도랑 관련 있는 내부 에너지만 보면 C까지 온도가 유지가 되다가 내부 에너지가 유지가 되다가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거기서 100이 증가하고 얼만큼이 증가했더니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된 거예요. 해서 내부 에너지 여기 A, B에 발생한 내부 에너지 값을 X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열 효율이라는 게 4분의 1이 나온다는 건 Q1분의 Q2라는 비율은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를 Q1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기체에게 공급된 에너지의 총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가 X 플러스 150 A부터 출발하면 A, B에서 내부 에너지 이거 좀 써줄까요?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가 X만큼 증가했고 거기서 BC에서 150줄만큼 E를 받았고 해서 Q1의 토탈 값이 X 플러스 150이 될 거고요. 엔드 위에 방출된 건 CD밖에 없죠. 단열은 열 출입이 아니기 때문에 열 효율을 구하는 에너지 크기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기서 얼만큼 내부 에너지가 내려갔냐 이걸 생각해 보면 X에서 100만큼 내려갔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100이 더해져서 X가 더해져서 다시 원래 값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값이 0이라고 생각하면 감소량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100을 더하고 X를 더해야 처음 0이 됐다. 그래서 이게 Q2 방출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을 교차해서 문제가 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3X 플러스 300은 반대로 했죠. 큰일 날 뻔했네. 자, 4X 플러스 400은 3X 플러스 450이 되니까요. X는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X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A, B 구간의 등적 과정에 발생한 내부 에너지 증가량. 자, 여기 봅시다.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대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래프가 A보다 B가 높고요. B랑 C는 온도가 같은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C가 높겠죠. 그죠? 자, A, B 과정의 섭선 연량 50. 이거 X예요. 지금 처음 설정했던 게 니은 자체니까 얘 맞고요. 자, 마지막 CD에서 감소량. 이거죠, 지금. 이게 U랑 Q2가 CD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던 건데 X가 50이니까 토탈 값은 150줄이 맞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해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12번의 상대성 이론.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에 속하는데 별로 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살펴보면 자, 지금 문제에서 포인트는 동시에 도달한다. 그죠?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하고요. 지금 위에 보면은 여기 있다. 자, P와 Q 사이의 길이 A 입장에선 고유 길이가 되겠죠. 이 고유 길이가 B에서가 더 길대요. 그러면 이걸 길이는 뒤집어 생각해야죠.
C에서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B의 속력이 C의 속력보다 느리다. 이걸 먼저 여기서 캐치를 하셨어야 돼요.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정된 상태에서 보기 보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A의 관성계에서는 C가 더 빠르기 때문에 C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고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면 B가 더 느리게 간다 그러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 Q에서 먼저 방출된대요. 자, 지금 보면 동시에 도달한다가 성립을 해야 돼요. 동시에 도달을 하려면 B는 왼쪽으로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짧겠어요? B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B가 관찰자가 되면 B는 가만히 있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상황이 반대 방향으로 상대적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동시에 도달하는 상황을 관측하려면 누가 나중에 출발해야겠어요? 전철 오른쪽 가면. 검출기가 도망가니까 Q 쪽에서 빛이 나중에 방출돼야 이 검출기를 마중 나온 빛이 따라잡은 P의 빛과 같이 가운데 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에서가 Q에서보다 느리게, 그러니까 먼저지, 먼저. 그러니까 Q가 느리게니까 표현 잘 반대로 했네요. 그래서 얘가 맞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C의 관성계에서 거리는 Q에까지 거리.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A 입장에서는 정중앙에 있다고 문제에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와 C가 보는 게 물론 빛이 움직인 거리는 다르게 보이죠. 하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이 보이는 모습 자체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축소가 발생했고 그 안에서 빛이 움직인 그 구간 거리가 달라 보이는 거지 모습 자체가 달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기립축에서 한쪽 운동축이 압축된 거지. 무슨 얘기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PQ가 있고 가운데 검출기가 있어요. 이게 A 입장이에요. 그럼 B 입장과 C 입장에서는 가운데 검출기 있다 치고요. PQ가 지금보다 짧아지는 거지, 전체 간격 길이가. 근데 뭐는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 간격이 같다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모습 자체가 축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느 쪽에서 먼저 출발하고 늦게 출발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서 거리보다 크다가 아니라 다 같다니까 얘도 틀려서 답은 2번이 되는 게 맞죠.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도 딱히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A 연결했을 때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게 A밖에 없었기 때문에 A 쪽에 스위치 연결하면 P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P를 통과를 했다는 얘기죠. A가 켜졌다는 얘기든. 그러니까 P가 도체고 여기 위에 하나는 절연체니까요. 여기 옆에 보면 얘가 절연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A가 켜졌다는 얘기는 A의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니까 Y가 P형 반대쪽 N형, 밑에 있는 B는 그때 안 켜졌다는 얘기니까 NP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B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 거죠. 자, 밑에 보면 Y가 지금 P형으로 판단이 됐으니까 양공이 전하 나르기가 되는 게 맞겠죠. 자, 나에서 기억 이게 절연체고 얘가 도체잖아요. 그러면 Q의 구조도 맞잖아요. 절연체, Q. 그래서 두 개 다 맞고요. 마지막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B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고 있어요. 그럼 역방향 전압이니까 접합면에서 멀어진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맞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스넬의 법칙을 좀 써야 되는 문제인데 기억 니은까지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과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을 줬는데 우리가 사인값은 세타 그냥 각도와 비교했을 때 사인값이 클수록 세타도 크다. 이런 관계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인값만 비교해도 얘가 다음 매질로 넘어갔을 때 굴절각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0.5 정도의 기준을 두면 1번 실험에서는 0.75의 굴절각을, 그 다음에 얘는 대충 0.2 정도의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1번 실험에서는 원래 진행 방향보다는
바깥쪽으로 0.5보다 큰 0.75가 됐으니까 바깥쪽으로 꺾일 거고요.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원래 방향보다 0.5에서 0.2가 됐으니까 안쪽으로 꺾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얼마큼 꺾이는지는 지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왼쪽 상황에서는 A와 B의 절대 굴절률을 보면 바깥으로 빨라졌다는 얘기니까 A가 굴절률이 크고요. 오른쪽에서는 B와 C 중에 C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굴절률은 A가 크다 방금 판단했고요. 니은의 속력은 위에 정의한 굴절률 B의 반비례 B니까요. 굴절률이 작은 B가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겠죠. 마지막 이거 굉장히 단순한데요.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상황에 전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A가 굴절률이 크고 B가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기 때문에 일단 조건 하나는 충족을 했고요. 그때 임계각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 상대 굴절률 값과 같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사인 R분의 사인 I로 정의할 수가 있고 이게 그래프의 0.75분의 0.5라고 지금 성금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면 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요거 특정 각도가 사인 값을 0.75, 4분의 3을 갖게 된다면 이게 임계각에 대한 사인 값과 누가 크냐라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인 값이 크다는 건 임계각보다 현재 I 값이 더 크다 똑같이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디귿 보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이니까 전반사가 가능하다 판단할 수가 있고 해서 기억 디귿 보기가 3번에 있으니까 3번이 답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전기력 문제는 빠지도 않고 매회,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단 살펴봅시다. 자, 보면은 이제 문제 전기력 같은 경우는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꼼꼼히 읽어야 돼요. 보시면 양전하인 P를 옮기는 상황인데요. 얘가 ED에 있을 때 전기력 방향, R자인 방향이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이게 중요한데 A, B, C의 전하량 크기는 같다. 그러니까 전부 다 Q, 대문자 Q로 일단 설정을 해두고 시작을 할게요. 전하량은 이제 전하 부호는 다 나와 있으니까. 자, A가 양전하다. 자, 이게 크기가 같기 때문에 A와 B가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면, 그러니까 같은 힘이 아니죠. 부호를 갖고 있다면 서로 힘이 상쇄될 거예요. 그럼 결국 이 R자임이 C에 의해서 형성돼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상쇄돼서 플러스가 돼서 가운데 있는 P에게 A, B가 합력을 가했을 때 상쇄됐다. R자임이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라서 인력을 당기게 되면 둘이 합력을 가해서 마이너스 X로 힘을 가할 건데 멀리 있는 C가 가하는 오른쪽 플러스 X의 인력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불가능한 거죠. 얘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A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하고 A, B에 작용하는 합력이 왼쪽이란 얘기예요. 그게 오른쪽 인력인 C와 합력이 마지막 최종 합성될 건데 그럼 R자임이 왼쪽이 될 수밖에 없죠. 문제 제시한 오른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자, 그 상황에서 6D로 옮긴대요. 저희 눈금으로 보면 여기가 6D인데 자, 여기로 옮기게 되면 어쨌든 A, B, C 여기 부호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6D에 왔을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로부터는 제가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FA, D도 FB, 그 다음에 C가 인력이니까 C도 다 이쪽이네요. 그래서 A, B, C로부터 받는 힘이 다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전기력 방향이 플러스 X다. 이거는 판단하는 게 또 무리가 없네요. 자, 마지막 얘가 D에 있을 때 자, 지금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얘들 지우고요. P가 D로 간대요. 여기. 자, D로 가면 A에 가까워지죠. 원래는 A와 B가 상쇄됐었는데 A 쪽에 가까워지니까 A의 힘이 더 커지겠네요.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얘가 D에 있을 때는 A와 B만 보면 A 쪽이 훨씬 세고 B 쪽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C가 이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는 위에서 보면 모두 합성된 크기랑 비교했을 때 빼는 값이 존재하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D에 있을 때가 OD에 있을 때보다 작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계산해 보는 게 확실해요. 이거는 그냥 쿨롱의 법칙 써가지고 우리 알잖아요. K의 I제곱분의 Q1, Q2. 이미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P만 소문자 뭐 Q 이렇게 다르게 잡고 쿨롱의 법칙 써봐도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수능이라는 어떤 시험의 틀에 보면 시간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푸시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 디귿이 이해가 안 간다면 단순한 거예요. 더해지고 가까우니까 더해지는 값이 일부 빼는 값보다 당연히 클 거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문제를 봅시다. 이렇게 물리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와 관련된 함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리 공식을 이 그래프의 Y축과 X축에 맞춘 함수화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보면 물질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질파. 그리고 람다와 속력이 나오면 바로 캐치해야 돼요. 람다는 mv분의 h 플랑크 상수다. 이 식이 변형되어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볼 수가 있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Y축이 파장의 역수고요. X축이 속력이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을 역수를 취해주면 람다분의 1은 h분의 mv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통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ax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저렇게 일차함수 구조가 나왔죠. 자, 보세요. 자, P의 질량. 그럼 여기서 얘를 정리하면 y0가 h분의 m의 지금 v0가 된 거예요. 공식에서 이런 관계를 유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량대로 정리를 해주면 질량은 나머지 이항시키면 v0 그리고 y0 h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그럼 저기 보기에 있는 형태랑 맞나요? 맞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중성자와 헬륨 둘은 질량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게 질량대로 기억을 시킨 이유는 PQ를 풀기 쉽게 좀 사고를 유도해 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Q가 지금 현재 같은 값에 뭐를 갖고 있어요? 여기 V 값을 같이 이제 나란히 해줬죠. 그때 Q는 작고 P는 크잖아요. 그러면 질량 값을 우리가 누가 크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헬륨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큰 쪽 V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Y 값이 큰 게 질량이 큰 거니까 위에 있는 P가 헬륨, Q가 중성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디귿, PQ의 물질파 파괴할 때 운동에너지. 자, 디귿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건 운동에너지 나오면 그럼 물질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식을 웬만하면 안 쓸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2m분의 p제곱이나 아니면 는 2m 람다 제곱 a제곱 이 형태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얘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람다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y값이 같다는 얘기는 파장이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운동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물질파 이론에 의해서. 그럼 운동량이 같으니까 결국 밑에 있는 질량과 운동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헬륨과 중성자 PQ를 우리가 걸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분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이 큰 헬륨 쪽이 Q보다 작다고 볼 수가 있죠. 질량과 운동에너지는 반비례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니까 답이 5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물질파가 물리맨 마지막에 있고 얘도 공부의 어떤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류는 아니에요. 근데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이 공식에 대해서 해석력이 첨가가 됐다면 푸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었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이 문제야말로 좀 직관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얘가 등속으로 지나갈 건데 여기 보면은 D를 지날 때와 OD를 지날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같고요. 세기가 같다는 건 자속의 변화량 델타 파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같았대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마지막 나갈 때 이 영역이 동그라미가 나간다고 하면 나오는 방향의 영역을 나간다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감기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투영역에 의한 전류 방향은 위쪽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 지문에서 줬잖아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여기서 전류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란 얘기지. 그럼 안 되잖아요. 투영역에 의해서는 이쪽 방향 전류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영역이 X고 적어도 위에 있는 B0보단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를 보면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는 건 다 똑같아요.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 중간 영역 지날 때는 2 영역, 3 영역 걸쳐서 똑같은 영역을 변화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가 EC 표현되어 있는 보기를 소거법으로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3번, 4번이 없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 게 차이점을 보면 처음에 진입할 때 전류 방향이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1개가 있잖아요. 자, 위에서 전류 방향이 여기 플러스 방향이 플러스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X 영역 들어가면 영역에 진입할 때 자속이 증가할 때는 유도자기장은 영역과 반대로 생길 거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할 때 나오는 방향 뒤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생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니까 플러스 Y 방향, 즉 플러스 값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2번이 또 소거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여기서 여기 사이 들어갈 때 보시면 위에는 동그라미, 밑에는 델타 B보다 큰 영역, 서로 다른 영역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기전력 V값이 반대로 걸려서 결국 합성된 전압이, 기전력이 여기에 전류를 만드는 전압으로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는 온전히 B0가 영역 2개를 동시에 변화량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B0와 B0보다 큰 값이 뭐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영역 2개가 형성되어 있는 B0의 변화량이 클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뭔 말인지 가나요? 얘를 쪼개서 2분의 S에서 B0가 변하고 여기도 2분의 S에서 B0보다 큰 애가 변하고 그래서 두 개가 방향이 반대니까요. 서로 빼질 거예요. 그래서 뺀 값이 형성될 건데 그게 지금 여기 두 개가 같은 값이 형성돼야 되니까 나갈 때랑 큰 차이가 없이 작은 값이 형성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ES 그러니까 2분의 1에 대해서 2배니까 S가 형성되고 델타 B가 B0가 형성이 되네요. 이게 지금 델타 파이가 되는 거죠. 해서 이 값이 옆에 있는 이 둘을 뺀 값보다 큰 거다, 더 클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얘가 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푸는 거는 시간이 좀 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18번 문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수능 특강의 3점짜리, 전자기 파트의 3점짜리 문제에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도 다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을 수 있게 보편적인 자료에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풀었던 친구들은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P, Q, R점의 각각의 합성자기장을 구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여기에 지금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여기에 각각의 도선으로부터 수직한 거리 그리고 안쪽에서도 이렇게 작도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초록색과 핑크색이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무게중심인데 2대 1의 길이 비율을 가질 거고요. 근데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얘는 절반의 반지름인데 여기서 Q까지 보면 온전한 반지름이니까 결국 반에 대한 크기에 또 반이 있어야 온전한 반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 크기가 같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 해서 얘가 R이면, 반지름 R이면 옆에 있는 핑크색도 R이어야 돼요. 이거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인 부분이라 좀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어떤 진입이 돼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긴 했어요. 이거를 몰랐으면, 그림 보고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막연했으면 아무래도 시작조차 이제 안 됐던 문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제 주어진 단서가 되냐면 A, B, C에 의해서 각각 자기장 세기가 이만큼이라고 줬어요. 자, 보시면 원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 즉 A가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고 D만큼 형성되어 있죠. 지금 보면은 설정되어 있는 값이 반지름 2분의 R이 D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전류 D분의 I0, 이거를 D0라 이렇게 는은 아니죠.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리고 A, B, 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이 PQ에서, P와 Q에서 각각 0과 3B0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다 풀어봅시다. 자, P점 같은 경우에는 A에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R만큼,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A에 의한 자기장이 2D분의 I0인데 방향을 보셔야 돼요. 엄지를 오른쪽으로 감아줄 거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 자, B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한 칸, 반 칸 떨어져 있으니까 D분의 몇인지는 안 나와 있죠. 그냥 I0 크기만 나와 있고 방향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C. 자, C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R만큼, 그러니까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D에 대해서 크기가 얼만큼이 IC가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0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할지 뺄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명확히 하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Q를 줬겠죠? 자, Q 같은 경우에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A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요. 2D분의 I0, 그리고 방향은 역시나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뒤에 B로부터는 B가 여기 딱, 자, 2D분의 I0. 그 다음에 여기가 C로부터니까 한 칸이니까 D분의 IC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3B0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기 편하게 위에 제시된 이 조건 가지고 살짝 바꿔주면 얘가 2B0 아니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B0, 얘가 B0, 얘가 2분의 몇인지 모르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B0, 똑같이 2분의 B0, 그 다음에 얘가 여긴 그냥 B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2B가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센스인데 얘네들의 조합을 찾아서 결국 0이 되는 조합. 그러니까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 지금 뭐가 차이 나냐면 B가 예를 들어 가정을 합시다. B가 위쪽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P점과 Q점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이죠. 전류가 아니라. 자기장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는 얘를 P를 기준으로 더했다면 밑에서는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C도 마찬가지. C도 도선 기준으로 P점과 Q점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덧셈 뺄셈이 반대여야 돼요. 그래서 조합은 A를 기점으로 B가 더하고 C가 더하고 했으면 A 기점으로 Q점에서는 B를 빼고 C를 빼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8가지나 되는 거예요. 얘가 바꿔가지고 다 하나하나 확인해봐야 돼. 그 머릿속에 빠르게 판단을 해보면 지금 여기 안에서 누구와 누가 계산이 돼야겠어요. 잠깐 암산에 좀 걸려서 여러분 지금 조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긴 거냐면 여기서 덧셈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뺄셈이 들어갈 건데 그럼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2분의 3B0의 크기를 가지면 되겠죠. 그럼 밑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뺄셈, 위엔 더했으니까 뺄셈이 돼야 될 거고 얘는 덧셈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2배니까 얘가 3B0가 되겠네요. 그러면 딱 맞지 않나요? 얘 둘이 더해서 2분의 3 빼서 2분의 3 얘가 B0. 그럼 결국 이제 얘가 D분의 IC가 3B0 얘의 3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는 D분의 3I0가 돼야 되니까 IC와 3I0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구했어요. 그럼 결국 A가 더해지고 얘도 그러면 나오는 방향, C가
들어가는 방향에 있으니까 이렇게 빼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 방향을 B가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니까 올라가고요. C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내려갔다. 이렇게 뭐 방향까지 다 찾을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 이제 R점을 계산을 하면 끝나는데 R점 같은 경우에 자, A 입장에서는 A 도선에 대해서는 D분의 I0. 근데 방향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B는 복잡하다. B에 대해서는 대각선이 있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R점이니까 2D분의 I0 역시나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데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C가 여기서 두 칸이니까 역시나 2D분의 3I0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그럼 결국 다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니까 덧셈을 했을 때 얘네 다 더하면 몇 나오겠어요? 중간에 이 둘이 먼저 더하면 2I0 D분의 3I0가 나오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여기 있네. 응. 그래서 얘가 3B0의 크기를 가지니까 답이 5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당히 좀 추론을 많이 해야 되는, 이게 만약에 이제 수능 특강이 없이 그냥 나왔다. 그럼 아무래도 올해 가장 킬러 문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9번 문제 풀어봅시다. 점점 이제 해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찍는 시간대가 낮이다 보니까 이게 다 차기 전에 빨리 끝내봅시다. 자, 19, 20번 역학.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1등급 평균값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리를 학생들이 잘 풀었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뭐 한 번에 문제 푸는 이 길이 보였으면 금방 풀 수 있긴 해요. 자, 봅시다. 여기에 수치적인 힌트들만 보면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2배 A, B가 차이가 나고요. 방향은 같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빨라지든 느려지든 이건 똑같고 크기가 3분의 2배 차이 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A를 3분의 2A, B를 A 이렇게 문제 주어진 대로 가속도 크기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시간이 2분의 1이라고 줬는데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 여기가 걸린 시간이 T, 여기가 2T 걸렸다.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하면 T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느려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문제 푸는데 끝까지 상관은 없지만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반대로 걸렸다. 이게 풀다 보면 당연히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시간을 줬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등가속도 공식을 쓰든지 아니면은 가속도의 크기를 줬으니까 속도 변화량 크기의 비율을 줬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각각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델타 V, 여기는 이 델타 V가 적용돼서 B의 속력이 결정이 됐겠죠. 그래서 B가 여기 통과할 때는 VB의 플러스 델타 V, 여기 통과할 때는 VB의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변한 거니까 3델타 V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구간이 여기와 여기의 구간이 L로 똑같으니까 평균값을 구해서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똑같이 정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2분의 VB 플러스 VB 플러스 델타 V에 곱하기 T를 해준 값이 나는 2분의, 이게 좀 긴데, 플러스 델타 V 그 다음에 플러스 VB에 대해서 3델타 V 이렇게 한 뒤에 시간 2t를 곱해주면 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t를 약분시키고 2분의 1도 약분을 시켜주면 이 전체식에 곱하기 1 해주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VB 플러스 델타 V는 2배니까 4VB에 대해서 플러스 여기 합치면 4니까 8델타 V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2V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7델타 V가 되고요. 델타 V라는 건 내가 설정한 값이니까 델타 V는 마이너스 7분의 2VB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A에 대한 가속도의 비율을 줬잖아요. 그러면 A는 같은 시간 동안, 즉 3t 동안, 전체 시간 동안에 이거의 3분의 2만큼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t 동안에 B가 변한 3델타 V는 여기 위에다가 3배만큼 곱한 거니까 7분의 6 VB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3분의 2를 해주면 계산했을 때 2 마이너스 7분의 4VB만큼 델타 VA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계산할 때 A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통과할 때 A는 VA에 대해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7분의 4VB만큼 속력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해서 이제 다 했어요. A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만큼, B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만큼. 그래서 등가속 운동한 구간에 대해서 처음과 나중을 둘 다 정의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게 같은 시간 동안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 B가 거리 B와 같아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A 플러스 여기 뒤에 VA 마이너스 7분의 4VB 이 크기가 처음 속도, 나중 속도를 더하는 이 평균값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2분의 VB에 플러스 VB에 대해서 마이너스 7분의 6VB가 하면 나중 속도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 B니까 3대 2였던 거예요. 그럼 결국 한쪽에다가 비율을 곱해서 둘이 같다 항등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3대 2 다 맞추려면 분모가 2인 게 좀 계산이 편하니까 양쪽에 나누기 2를 해서 2분의 3대 얘를 는 2분의 3대 1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1에다가 2분의 3 곱하면 크기가 같아지겠죠. 자, 아무래도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식이 필요하시면 앞에 돌려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를 넘겨서 좀 정리를 하면서 같이 계산을 해주면 2VA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4VB는 곱하기 2분의 3에 대해서 2VB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6VB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해서 이게 나눠주고요. 얘를 넘겨주면 3VB 이거 넘겨주면요. 그 다음에 나누면 3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7분의 9V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VA 냅두고 얘를 넘겨준다 치면 플러스 7분의 4VB. 그래서 좌변은 VA에 대한 식이, 우변은 VB에 대한 식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2VA가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정리를 해주면 7분의 5, 7분의 21에서 7분의 5를 빼주면 5 맞나요? 7분의 5가 맞네요. 21 빼면 16 VB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약분 최종해주면 8.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의 형태가 B분의 A니까요. VB분의 VA 형태를 만들면 7분의 8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 4번에 그 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뭔가 길어요. 이게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긴 건데 평균 속도니까 중간중간 암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지금 설명한 거에 훨씬 반의 반 정도 더 짧게 풀 수 있었던 문제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A, B 비교한 직선상의 문제가 평균 속도로 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빠르게 캐치했으면 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게 지금 다 풀어놓고 보면 한 번 지우고 또 쓴 거잖아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푸는 계산 과정이 많은 건 맞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 못 찾았다든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질문 있으면 학원에서 추가로 하시고 마지막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0번 이게 제일 귀찮았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설정할 값들도 많고 풀어야 될 것들도 많고, 자, 얘도 질량이 문제에 나와 있어요. 여기 M 그리고 또 와서 2M짜리. 그래서 그림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꼼꼼히 읽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M짜리, 얘가 2M짜리.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얘가 처음에 그러면 포텐셜을 9mgh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2m짜리니까 2분의 7h에서는 7mgh가 B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손실이. 그래서 마찰 A가 내려가서 부딪히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부딪혀서 다시 튕겨올 때 한 번. A 입장에서는 두 번의 손실이 있었고 B 입장에서는 부딪혀서 올라갈 때 한 번의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어떤 상황을 중간에 끊어갈 거냐면 A가 밑에 내려와서 정지에 있는 B를 부딪히기 전에 V0로 달려왔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충돌 후에 그림에도 양쪽으로 간다고 돼 있으니까 A 입장에서 이쪽으로 V1으로 B 입장에서 이쪽으로 V2로 튕겨나간다고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운동량 보존과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없다. 이거를 괜히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립을 해서 푸는 합차 공식,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스타일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문제긴 했어요. 그래서 A의 질량 mv0 플러스 0은 뒤로, 이거 방향성 조심해야죠. 운동량 보존식은 마이너스 mv1에 플러스 2mv2였다. 이렇게 성립할 수 있고요. 에너지 보존식은 2분의 1 mv0 제곱이 에너지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mv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2m에 대해서 v2의 제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위의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가 되고요. 합차 공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뺄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뺄셈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옆에 V1 이항에서 V0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2V2의 제곱이다.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도 V0와 V1을 한쪽에 몰아줘야 되는데 V0 넘어오면 플러스 V1이 2V2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합차 공식을 생각하면 V0에 대해서 마이너스 V1, V0 플러스 V1 이게 2V2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위에 얻어진 대로 얘가 더한 값이 2V2니까 얘가 V2구나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빼는 건 V2, 더한 건 2V2 얘를 연립하게 되면 따라서 두 개 더하면 2분이니까 3V니까 3분의 없어질 거니까요. 3분의 2V0가 V2가 될 거고요. V1은 3분의 1V0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얻어진 건 충돌하기 전 값과 충돌한 후의 값이 얘가 3분의 1V0가 된 거고 얘가 3분의 2V0가 된 거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 손실되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한 번 손실이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또 손실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를 구하는 게 최종 답이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정도까지 풀이를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화면을 바꿨냐면 이 뒤에 수학적인 그냥 전개만 쭉쭉쭉 너무 많은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빔을 끄고 칠판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풀어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 9mgh 에서 A가 미끄러져서 마찰 구간을 지나서 V0를 만든 거니까 마이너스 W를 했을 때 2분의 1 mV0 제곱이라는 A 입장에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돌 후에 A가 왼쪽, B가 오른쪽으로 V1, V2로 튕겨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3V0, 3분의 1 V0, 3분의 2 V0라고 이제 에너지 보존식과 운동량 보존식을 연립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튕겨나간 B가 오른쪽 언덕에 2분의 7H 올라가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7mgh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역시나 V2로 튕긴 후에 마찰 구간을 지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7mgh는 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마찰에 의한 에너지가 소모된 뒤에 남은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W를 더해줘야 원래 가지고 있던 V2의 운동 에너지가 정의가 되겠죠. EM에 대해서
여기가 3분의 2V0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봐도 어떻게 연립해야지 길이 좀 보이잖아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두 개를 더하게 될 건데, 그러면 계산했을 때 16mgh는, 자, 위에 있는 얘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2가 날아갈 거니까 9분의 4mv0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얘랑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18이니까 18에 대해서 덧셈을 진행하게 되면 9와 8이 더해져서 17mv0 제곱이 될 겁니다. 해서 mgh와 mv0 제곱의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A 입장에서 튕겨나갔을 때, V1으로 튕겨나갔을 때 2분의 1 mv1의 제곱에서 W가 소모된 뒤에 그 다음에 올라간 높이가 문제에서 원하는 H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위에 대입해서 한 번 더 풀 필요가 생겼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W가 필요해요. W 정의해서 앞에 있는 MV0식도 위에 있는 MGH꼴로 만들어서 이 라지 H를 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좀 해봅시다. 자, 9MGH 에다가 옆에 있는 2분의 1 MV0 제곱을 가져오면요. 얘를 2분의 1로 바꿔볼까요? 9분의 17 2분의 1 MV0 제곱 이렇게 묶을 수가 있으니까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17분의 9에다가 16mgh를 뺀 값이 W로 정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이제 한 번에 넓혀 쓸게요. 여기 계산이 들어가면 2분의 1 바꿔주면 9분의 1, 자, 제곱이니까 9분의 1 나왔고요. 2분의 1 mv0 제곱 다시 묶어주고요. 왜냐면 얘를 묶어줘야 위에서 한 것처럼 다시 얘를 치환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치환시켜주면 9분의 1에다가 이항시켜서 17분의 9 곱하기 16mgh. 자, 거기에 W 위에 정의해놨죠? 이걸 빼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9mgh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분의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에 뺄셈에 대한 뺄셈에 붙을 거니까 17분의 9에 16mgh가 mg 라지 h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의 수학적인 여러분 이제 뭔가 보일 텐데 얘가 약분이 일단 되고 여기 보면 17분의 16 여기 보면 17분의 16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묶어주면 17분의 16을 같이 묶어서 나머지 9랑 1 더해서 17분의 16에 10mgh라고 묶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mgh가 적용되면 mg 라지 h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계산 과정을 이제 단계적으로 할 때마다 색깔을 바꾸는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뺀다기보단 곱하면이죠. 빼는 게 아니라 일단 빼긴 뺄 건데 곱해주면 17분의 160이 될 거고요. 여기도 통분 17로 통분해주면 9 곱할 거니까 90에다가 7, 9, 63 153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빼줄 거니까 결과적으로 17분의 7이라는 값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mgh 값이 연산된 17분의 7 mgh 값이 mg 라지 h와 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라지 h가 17분의 7h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보기 2번에 수록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이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쓸데없이 연산관이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합차 공식,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합차 공식을 만들고 운동량 보존해서 대입해서 나머지 뺄셈이나 덧셈 값을 유도하는 이런 풀이 스타일이 과거의 기출문제 많았단 말이에요. 문제집 프린트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에서
대부분 조금 뭐랄까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 겪은 친구들이 많겠지만 충분히 1등급 맞은 만큼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은 그냥 뭐 연산이 길어서 그렇지 기계적으로 풀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았어요. 높았다고 보이지만 뭐 18번 문제도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기본적인 접근 루트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커트가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학원에서 만납시다. 고생하셨어요.